안녕하세요. 오늘도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저는 진행자 션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리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. 반성합니다. 근데 이제 진짜 꾸준히 또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. 오늘의 주제는 추석입니다. 여러분,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한국은 추석이에요. 추석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주 긴 추석을 보내고 있습니다. 추석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땡스기빙 데이죠. 이 한국의 가장 큰 명절 두 개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설날이고 두 번째는 추석이에요. 물론 설날이 더 큰 명절이긴 하지만 추석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큰 명절이에요. 한국에서 엄청 큰 명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추석 명절에는 너무 큰 명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골도 내려가고 또 시골에 있는 분들은 또 도시로 잠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동을 하잖아요. 그런 것들 때문에 추석 당일이 있으면 그 당일 앞에 뒤에 이렇게 하루씩 더 쉬어서 보통 3일 정도를 쉬어요. 그래서 추석 연휴라고 하면 요 3일 정도를 이야기해요. 그런데 이 3일 중에 뭐 첫째 날이나 둘째 날 뭐 요럴 때 일요일 같은 거 아니면 토요일 같은 거 원래 쉬는 날이 낄 수도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다른 날을 추가로 하루 더 쉬는 대체 공휴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쉬어요.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는 엄청 깁니다.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굉장히 긴 기간을 쉴 수 있게 됐어요. 지금 아주 꿀같은 휴식을 보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러한 추석의 분위기가 어떨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일단 이런 추석 때는 옛날이랑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시골에 굉장히 많이 가고요. 또 시골에서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을 많이 만나요. 한국은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 사는 분위기는 아니에요. 그래서 부모님이랑 따로 살기도 하고 친척들이랑 아주 멀리 떨어져 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석 연휴 이럴 때 큰 집 같은 데 모여서 같이 또 근황도 얘기를 하고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거든요. 근데 이 5천만 명이 다 시골을 가든 도시를 가든 다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차가 엄청나게 막히겠죠.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많이 막힙니다. 원래 한 2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를 막 4시간, 5시간 뭐 이렇게 가고요. 부산을 내려가거나 뭐 이럴 때는 막 8시간 이렇게 걸리기도 해요. 엄청 오래 걸립니다. 그래서 운전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. 또 추석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엔 주변에 친한 사람들한테 선물 같은 거를 줘요. 회사에서 주기도 하고요. 또 어떤 친구한테 주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어떤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 분들에게 주기도 하는데 이때 명절 선물 세트라고 부르는 것들을 많이 줘요. 예를 들어서 스팸 아시죠? 통조림 햄 그것들이 잔뜩 모여있는 세트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. 참치 캔 같은 거를 주기도 해요. 그리고 요즘은 기름 올리브 오일 같은 거를 요새 좀 고급스럽게 많이 주기도 하고요. 그리고 떡 이런 것도 많이 줍니다. 근데 아무래도 가장 좋아하는 건 소고기 같은 거죠. 고기 선물 세트 이런 거 주면 최고기는 하죠. 그 외에 이제 과자를 주기도 하고 김, 제가 엄청 좋아하는 김 같은 걸 주기도 하는데요. 이렇게 예쁘게 포장된 선물 같은 걸 받으면 기분이 엄청 좋겠죠. 그러니까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추석 같은 때 선물 같은 거를 주는 편입니다. 의미는 좋은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. 참치캔 하나만 해도 몇천 원 하는데 그게 막 세트로 모여 있으니까 그걸 주면 한 명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명한테 준다 그러면 수십만 원이 막 나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뭐 줄 사람이 많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부담된다고 하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. 어쨌든 이런 게 한국의 어떤 추석의 분위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이동하고 바쁘고 막 풍성하고 보면 굉장히 즐거운 축제 같지 않나요?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. 물론 뭐 축제라고 해서 뭐 좋기만 한 건 아니겠죠. 누군가는 많이 힘들 거예요. 이번에 음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.
저는 먹을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. 맛있는 음식도 정말 많이 먹어요. 대표적인 추석 음식으로는 송편이 있습니다. 송편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? 떡이에요. 해외에서는 떡을 잘 안 먹는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. 특히 이 추석 때는 송편을 주로 먹습니다. 옛날에는 송편을 집에서 이렇게 직접 모양을 만들고 쪄갖고 그냥 집에서 다 만들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요즘은 사실 집에서 떡을 만드는 곳 거의 못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석이 됐다 하면 떡을 파는 곳이 있어요. 그 떡집에 가서 송편 이만큼 주세요 해서 사오고, 사는 김에 송편 외에도 시루떡, 인절미, 백설기, 꿀떡, 바람떡, 그러니까 종류별로 떡을 많이 사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. 저는 근데 떡을 좋아하지 않습니다. 네. 어쨌든 그래서 이 송편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떡인데 이 안에 콩이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깨가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달콤한 고물 같은 게 들어있기도 해요. 가끔 먹으면 또 맛있는 그런 떡입니다. 그리고 추석 때는 전을 부쳐 먹어요. 부침개라고도 부르는데요. 한국식 피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명절 때는 전이 항상 식탁에 가득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고기죠. 대표적인 게 갈비예요. 갈비. 갈비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구워 먹는 갈비가 될 수도 있는데 엄청 이게 비싼 음식이니까 명절 때 특히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. 한국에 오시면 갈비찜을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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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습니다.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다양한 음식을 한 번에 다 차려놓고 나눠 먹어요. 네, 이게 더 그리고 풍성해 보이잖아요.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추석이 끝나면 다들 이제 몸무게가 막 늘어서 오더라고요. 저도 벌써 한 1, 2kg 찐 것 같습니다. 다이어트 중이었는데 참 힘드네요. 이번엔 놀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. 추석 땐 그럼 가족들이 모여서 먹기만 하냐? 주로 먹기만 해요. 맞습니다. 네, 거의 먹고 TV 보다가 얘기하다가 또 먹어요. 맞는데 그래도 이제 놀이도 있어요. 어떤 놀이가 있냐면 대표적인 게 윷놀이예요.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데 윷놀이가 개인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윷놀이가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. 이 윷놀이는 뭐 한국의 어떤 모노폴리, 부루마블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. 윷이라고 부르는 4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이 막대기를 던져요. 그러면 이게 앞뒷면이 있어서 뭐 몇 개는 앞이 나오고 몇 개는 뒤가 나오겠죠? 이렇게 몇 칸을 갈지가 정해지는 거예요. 그러면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한 바퀴 돌면 통과인 그런 게임입니다. 되게 단순하게 생긴 게임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막 서로의 말을 잡을 수도 있고 또 던진 걸 또 던질 수 있는 그런 찬스 같은 것도 있고 또 가끔가다 뒤로 백해야 되는, 뒤로 가야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엄청 재밌고 다이나믹하답니다. 저는 집에서는 사실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엄청 재미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격해져서 싸우기도 합니다. 싸우지 않을 정도로만 즐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재밌게요. 또 한 가지 놀이는 화투예요. 한국식 포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투라는 뜻 자체를 보면 꽃, 화, 싸울 투 해서 꽃으로 하는 싸움이에요. 엄청 예쁘죠, 말이? 꽃이 그려진 카드들을 가지고 포커 비슷하게 하는 게임입니다. 룰은 사실 포커랑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가족들끼리 돈을 100원, 200원 이렇게 걸고 내기를 많이 한다고도 합니다. 저는 별로 해본 적이 없어갖고 룰은 잘 몰라요. 하지만 엄청 치열하게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. 이것도 한국의 전통놀이 비슷한 거예요. 이렇게 추석을 한국 사람들이 보내고 있을 때 여행을 오시면 재미없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명절에 한국에 여행을 올 경우에는 어떨까? 뭘 할 수 있을까?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추석 당일에는 보통 한국 사람들이 시골에 내려가거나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수많은 가게들, 엄청 유명한 가게들도 그 추석 당일만큼은 문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여행 오셔서 여기 엄청 맛있다더라 해갖고 거길 가면
문을 닫은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추석 당일날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. 추석 당일날은 절대로 문을 닫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대형 쇼핑몰 같은 데 있는 그런 음식점에서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어떤 대형 몰, 대형 백화점 위주로 구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추석 당일이 아닌 추석 앞뒤의 연휴 혹은 뭐 다른 쉬는 날 아니면 그 추석 있는 주간 요럴 때는 여행 오시면 너무 좋습니다. 명절 연휴 동안에는 수많은 한국의 궁이 있어요. 경복궁, 덕수궁, 창덕궁 뭐 이런 엄청 예쁜 궁들이 있는데 이 궁들이 다 무료로 개방됩니다. 공짜로 갈 수 있어요. 궁 정말 정말 예쁘거든요. 그래서 이 궁만 그냥 돌아다녀도 너무 재밌게 이제 구경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 추석을 맞았으니 여러 가지 체험 이벤트도 해요. 한국의 전통놀이인 팽이치기, 투호 이런 재밌는 것들도 해보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여러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해요. 뭐 탈춤이라던가 아니면 뭐 노래를 부르는 거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꼭 궁이 아니더라도 그 유명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많이 하니까 추석 연휴 때 당일만 제외하고는 여행하기 너무너무 좋으실 거예요. 그리고 일단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. 시원하고 아주 덥지 않고요.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이 추석 연휴 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잔뜩 있을 때 그리고 궁이 무료일 때 한복을 빌리셔서 한복을 입고 이제 궁을 돌아다니시면 K-드라마에서 보셨던 그런 조선시대를 체험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아마 한국에 여행 오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어떤 뜻깊은 경험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알고 있는 제 외국인 친구들은 조선시대 배경의 K-드라마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한복 빌려 입는 거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. 근데 조금 비싸요. 네,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하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이제 한국의 추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아마 대부분의 나라에 한국의 추석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어떤 추수를 기념하는 명절이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의 나라에선 어떤 명절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공부가 되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재미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. 그리고 저한테 요청을 주시는 이런 영상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들은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. 그럼 안녕.